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6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의 영상은 제가 퇴근길에 노을이 이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장학활동, 컨설팅 장학이란 주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컨설팅 장학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법이죠. 지도하는 방법. 그래서 교사의 수업 테크닉 또는 수업 방법, 수업 기술과 같은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켜주기 위해서 교사와 장학 담당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사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장학 활동은 지도 또는 감독이었다면 요즘에 현대에 와서 컨설팅 장학 지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즘에는 컨설팅 장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컨설팅 장학은 교사의 어떤 니즈, 교사의 요청, 교사의 수요에 의해서 교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장학사가 또는 장학 담당자가 가서 컨설팅 장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의 장학은 지도 감독이었다고 하면 현대 컨설팅 장학은 경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경청하고 지원해주고 조언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컨설팅 장학의 이해, 그리고 컨설팅 장학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고, 교내 자율장학은 무엇을 교내 자율장학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컨설팅 장학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이 있고, 컨설팅 장학을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어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장학론에 대해서 제가 장학사로 근무를 한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설팅 장학의 이해입니다. 컨설팅 장학의 이해. 자, 장학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장학 지도, 장학 활동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현대에 와서, 요즘에 와서는 컨설팅 장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이라는 개념이 지도 감독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켜서 약간 교사들을 지원해주고 경청하고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장학의 개념은 교사, 학생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 경청하고 지원해주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사의 장학의 기능, 이 장학의 기능은 수업에 도움을 주고, 컨설팅 장학의 어떤 기능이 수업에 도움을 주고, 교사와 상담을 통해서 교수 자료를 선정하고 교수 기술에 대한 연구 조언을 해주는 활동, 지도 조언 활동 또는 지도 조언 봉사적 활동, 이렇게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학의 원리, 이것도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운영의 효율화라고 써 있는데, 효율적으로 물론 운영이 돼야 되겠죠. 컨설팅 장학이 지시적이고 감독적이고 시키기만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교사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따라서 교육 내용이나 교육 활동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운영 평가, 이런 효과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교육과정 내용, 평가 이런 것들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꾀해야 된다.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가 일단 수용을 해야 되겠죠. 수용하고 또
장학 담당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교사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단위학교 중심성의 원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단위학교 중심성의 원리. 컨설팅 장학의 목적이 학교 현장의 학급의 수업 활동 개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위학교에서도 학급 단위 수업을 중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중심성의 원리입니다. 다음에 협력적 존중의 원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사는 장학 담당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장학 담당자는 수업하는 교사를 존중하는 그런 원리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컨설팅 장학의 효과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수업자와 장학 담당자겠죠. 장학 담당자는 유능한 교사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장학사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상호 협력적 존중의 원리가 레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컨설팅 장학의 효과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원리 중에 학교 경영 합리화의 원리라고 나와 있는데, 학교에 있는 어떤 교사들, 행정실 직원들, 그 다음에 어떤 재정적, 물적 이런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화의 원리도 포함이 됩니다. 단지 수업 개선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해 보면 다양한 학교 경영 합리화의 원리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장학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협력적 존중의 원리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 속에서 전문적인 지도 조언을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다라고 장학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장학 활동은 교사와 장학 담당자 간의 상호 이해 속에서 서로 협력적 관계 속에서 교사의 수업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장학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장학의 종류. 장학의 종류가 아니고 장학의 특성이네요. 장학의 특성. 장학의 특성. 학교 중심성이라고 했죠. 방금 얘기했듯이 학교 중심성. 학교 중심성이 존중되어야 하겠죠. 학급 단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인적, 물적 또는 사회적 특성이 있겠죠. 학교 나름의 어떤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학교 중심성을 기초로 해서 이 장학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학교 중심성의 특징이 있고, 또 외부 통조 없이, 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통제 없이 학교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서, 개선의 목적을 두고 교사는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교사는 스스로 수업을 자율적으로 수업을 하지만 책무성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교사는 자율성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수업하는 자율성도 있지만 책무성을 가지고 외부의 통제 없이 교사의 나름의 수업을 해갈 수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장학의 특성도, 장학 활동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장학의 특성.
특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체제라는 말은 교사 혼자만이 아니고 교사와 장학 담당자가 있겠죠. 교사와 장학 담당자, 그리고 교장, 행정실 직원들, 그리고 동료 모든 교사들 간의 어떤 협력적 체제가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된 컨설팅 장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협력적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또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교사마다 특성이 있겠죠. 교과의 특성이 있고, 교사의 어떤 저경력 교사가 있을 것이고, 경력 있는 교사가 있을 것이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있을 것이고,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로 컨설팅 장학이 운영이 돼야 되고, 일시적인 한 번의 장학 지도에 그친다면 의미는 없겠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발전한다, 신장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모두의 발전을 도모해야 돼요. 물론 컨설팅 장학을 받는 교사의 발전도 있겠지만, 교사뿐만 아니고 장학 담당자, 그리고 교장, 교감도 같이 참여함으로써 모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장학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중심성, 학교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학교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서 교사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교사의 책무성도 있다. 협력적 체제, 모든 교사들이 협력해야 된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돼야 된다. 교사의 어떤 다양한 니즈가 있겠죠. 교사의 다양한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요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되고,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장학 활동이 이루어져야 교육에 효과가 있다. 교사 개인뿐만 아니고 동료 교사, 교장, 교감, 교직원 모두가 발전하는 그러한 장학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장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장학은 목적.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사의 수업 질 개선이겠죠. 교사의 실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교사의 교과 전문성보다는 수업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 수업을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의 질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게 장학의 목적이 되겠죠. 교육의 질 향상, 창의력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지원 및 봉사활동, 단위학교 자율 장학 활성화 교사들의 능동적 실천을 지원,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 교육력 제고. 계속 나오네요. 자율성과 책무성. 교사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수업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책무를 진다는 거예요. 교사는 자율적으로 자기의 수업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무성도 따른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 장학활동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장학활동은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했을 때 교육력이 제고되고 교육력이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음은 컨설팅 장학의 종류. 컨설팅 장학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컨설팅 장학의 종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사범대학 또는 교육학 관련 수업을 들었다면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자, 임상장학이 있고, 종류에는 임상장학이 있고, 동료장학이 있고, 자기장학, 약식장학,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청 단위의 어떤 장학의 유형들로 지금 이렇게 나눠놨는데, 임상장학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임상장학 한번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임상장학 말이 좀 어렵죠. 임상이란 말은 실험이란 얘기가 떠오르죠. 임상. 의사들이 병원 환자들을
수술하거나 또는 병실에서 치료하는 통계를 가지고 어떤 그 의료의 통계를 내거나 병원 진료를 하죠. 그렇다면 임상 수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임상 수업. 수업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교실에서 이루어지죠. 학교 단위에서 학급 단위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임상장학이라는 말은 학급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는 그 수업 활동을 도와주는 컨설팅 장학을 임상장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상장학은 수업장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임상장학은 학급 내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이걸 도와주는 컨설팅 장학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임상장학은 학급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장학 담당자가 컨설팅 장학 활동을 하는 걸 임상장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동료장학은 무엇일까요? 동료장학. 우리 책에 보면 peer 슈퍼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료장학. 둘 이상의 교사가 서로 수업을 보고 서로 조언을 해주는 걸 동료장학이라고 합니다. 동료장학이란 2명의 교사 이상의 교사들이 서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수업을 보고 관찰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도움을 주는 장학활동을 동료장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장학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장학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수업을 이번 시간에 국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를 수업을 할 거고 시를 수업하기 전에 컴퓨터 기자재는 어떤 것을 이용하고 유튜브에 있는 시에 대한 어떤 영상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 어떤 동기유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전에 그런 것을 계획했다면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수업을 이제 하겠죠. 수업을 하고 나서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자기장학이에요.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수업해보고 분석해보고 이 자기장학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혼자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 수업 괜찮았니? 어떤 점이 좋았니? 어떤 점이 부족했니? 라고 설문을 통해서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학생 상담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적극적인 교사는 본인이 수업을 촬영해 보는 거예요. 촬영해서 그걸 분석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처럼 대학원에 와서 전문성을 기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자기장학의 활동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통장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약식장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비공식적으로 교장, 교감이 교실을 가서 수업을 보는 활동을 약식장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장학이죠. 느닷없이 교실에 들어가서 교장, 교감이 수업을 본다고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교사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약식장학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교사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전에
통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약식 장학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약식 장학의 목적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학적인 이론이기는 하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 스스로 자기 장학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장 교감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어요.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죠.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 지원 또는 선생님들이 이 수업 개발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 다양한 지원들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 약식 장학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어요. 교육청 단위의 컨설팅 장학의 유형도 있어요. 교육청 단위의 컨설팅 장학. 이 뒤에서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보내주는 어떤 문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는 그 외에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맞춤형 컨설팅, 요청에 의한 컨설팅, 상황, 주제, 교과별 컨설팅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겠죠. 상황이라고 하면 코로나 상황 아니면 신종플루 상황 아니면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해마다 그러한 기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교의 어떤 이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에 맞는 컨설팅이 있을 거고 주제에 맞는 컨설팅도 있겠죠. 수학여행에 대한 컨설팅, 학교 폭력에 대한 컨설팅, 이 다양한 어떤 컨설팅이 주제가 있고 아니면 안전 컨설팅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교과별로 컨설팅이 있겠죠. 교과별, 국영수, 사과, 예체능 또는 보건 아니면 학교 급식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임상장학이나 동료장학, 자기장학이 대표적인 장학 컨설팅 장학 활동이긴 하지만 교육청 단위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컨설팅 활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내 자율장학, 앞에서 얘기했던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교내 자율장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자율장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내 자율장학은 말 그대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장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장학이에요. 이러한 자율장학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는 학교의 풍토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교사교육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몇몇 선생님들이 우리 수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해보자. 수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독서 모임도 하고 수업 교수 학습 모형도 공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 분위기들은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이 되면 그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또 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면 학교의 발전이 있겠죠. 이와 같이 학교의 풍토가 그 학교의 어떤 수준 또는 그 학교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만큼 교내 자율 장악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학교들은 이러한 교육 공동체, 교사 전문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가 없이 각자 자기만의 특징으로 각자 자기가 가장 잘났어. 내 나름대로 수업할 거야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겠죠. 물론 훌륭한 교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태도가 없다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마인드를 오픈하고 수업의 기술 아니면 어떤 수업의 교수학습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내가 받아들여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적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의 차이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교내 자율장악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내 자율장악의 특징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자기 발전성. 모두의 자기 발전성이 있겠죠. 수업을 하는 교사 자기 발전이 있을 것이고 또는 수업에 참여하는 또 다른 동료 교사들의 발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교에 부장교사가 있다고 하면 그 부장교사의 발전 아니면 교장 교감 관리자들도 발전이 있을 거예요. 자기 발전성이 있다는 거죠. 교내 자율장악. 또 자율성 앞에서도 얘기했죠. 같은 맥락입니다. 자율성 외부의 통제 없이 단위 학교 구성원들이 수업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장학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수업을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책무성이 따른다고 했죠. 그 수업에 대한 책무성. 물론 선생님이 수업을 열심히 한 선생님도 있지만 수업을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수업하는 교사들은 어떤 책무성이 따를까요?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겠죠. 두 번째는 학생들이 학부모님에게 또는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책무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율성도 있지만 책무성도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교사 스스로의 자율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게 중요하다. 자율성. 협력성. 내나 앞에서 컨설팅 장학의 특징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협력성. 모든 교직원이 협력해야 되고 분위기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되고 긍정적 인식이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분위기 여건 조성은 무엇일까요? 분위기 여건 조성. 어떤 교사가 수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뭔가 배우려고 하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선생님 수업만 열심히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수업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사가 있다라고 하면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인적 지원은 컨설턴트를 지원해 준다든지 물적 지원은 교수학습 자료를 구입해 준다든지 다양한 어떤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학교 풍토겠죠. 풍토. 이 풍토는 누가 만들어 가나요? 교장이 만들어 가나요? 물론 교장의 마인드도 중요하겠죠. 리더십도. 그렇지만 모든 교사들이 만들어 가는 게 학교 풍토겠죠. 개방적 풍토, 민주적 풍토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풍토를 만들어줘야 되고 긍정적 인식이 동기 유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나는 나 스스로 내가 최고야 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 발전은 없겠죠. 근데 긍정적 인식의 교사의 마인드 그게 수업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교사 스스로의 어떤 마음. 또 교내 자율장애의 특징 중에 다양성이 있네요. 니즈라고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다양성. 교사마다 필요가 다르겠죠. 필요와 요구가 다르겠죠.
나는 수업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싶어요. 또 나는 학생들이 수업을 말을 듣지 않아요. 학생들이 수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또 학교의 어떤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지역별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죠. 그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학교 중심성 앞에서 얘기했어요. 학교 단위 중심, 교실 단위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실 단위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 컨설팅을. 계속성, 행정기관, 교육청은 한 번 일시적으로 나와서 장학 지도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내 자율 장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교장의 어떤 학교 풍토, 개방적 풍토, 어떤 학교의 민주적 풍토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속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징. 자기 발전성, 모두가 발전하는 거죠. 수업하는 교사는 물론 주변에 있는 교사, 교장, 교감 모두 발전한다. 자율성, 교사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협력성, 모두가 협력해줘야 돼요. 다양성, 다양한 교사의 어떤 요구에 맞게 컨설팅을 해야 된다. 학교의 중심성, 학급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의 중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성, 교육청 단위의 장학 컨설팅은 한 번, 두 번에 그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 단위의 스스로 교내 자율장학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교내 자율장학에 대한 개념과 특징이었고요. 다음은 교내 자율장학의 형태네요. 형태. 자, 형태도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재미없게 선생님이 지금 PPT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지개도 한번 켜고 해볼까요? 1분 시간을 드릴게요. 자, 쭉 위로 기지개 한번 켜보고 자율장학이 무엇인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율장학, 교내 자율장학이 뭐였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학이었죠. 스트레칭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학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죠? 장학의 종류. 자, 임상장학이 있었어요. 교실에서 실험적으로 수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교실 수업, 수업장학 또는 임상장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동료들끼리 하는 동료장학이 있었어요. 동료장학이 있었고 또 자기 스스로 하는 자기장학이 있었죠. 제가 수업을 진행했네요. 스트레칭 하라고 해놓고. 자, 스트레칭 다 했나요? 자, 교내 자율장학의 형태인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내 자율장학. 교육청에서 컨설팅 장학 활동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교내 자율장학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교사들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서 임상장학, 수업장학 앞에서 설명했죠. 자, 동료장학도 설명했어요. 자기장학도 설명했죠. 약식장학 또는 일상장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또는 교내 자율장학으로서 학교 연수와 동아리 활동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자, 임상장학은 무엇이었나요? 임상장학.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을
컨설팅 해주는 거라고 했죠. 장학, 컨설팅 장학. 자, 임상 수업이라고 했어요. 동료 장학은 피어 슈퍼비전이라고 하는데 2명 이상의 동료 교사가 서로 계획하고 사전에 수업을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하면 동료 교사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관찰하고 나서는 또 피드백을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게 동료 장학입니다. 동료 장학. 그 다음에 자기 장학.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장학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자기 장학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스스로 자기 장학 활동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겠죠. 설문이나 면담이나 상담을 통해서.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의 수업을 촬영해 보는 거예요. 비디오로 촬영해서 이걸 스스로 분석해 봐요. 또 스스로 분석하기도 하고 컨설턴트에게 의뢰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기도 해요. 자기 장학.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대학원에 와서 전문성을 기르는 대학원 진학. 또 뭐 연구의 활동도 있겠죠. 연구의 활동, 교과 연구의 활동. 또 서적을 통해서 자기의 전문 서적, 교과 전문 서적을 탐독하고 공부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기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장학. 또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거 유튜브죠. 유튜브에 교과 수업뿐만 아니고 악기, 스포츠, 뭐 다양한 프로그램, 뭐 코딩 정말 무궁무진하게 유튜브에 많죠. 전문가들이 이 유튜브에 본인의 노하우, 본인의 전문성, 전문 기술을 올려놓고 독자들에게 예전에는 우리가 제가 교사 시절에 장학사 시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동영상을 유료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료 결제를 하고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떤가요? 다 오픈되어 있죠. 유튜버들이 다 오픈해 놨어요. 왜 오픈해 놓았나요? 본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면 볼수록 본인들에게 뭐가 생겨요? 본인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오죠. 광고료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기를 수도 있어요. 자기 장학 활동. 요즘에는 특히 많이 활용하겠죠. 유튜브에서 자기 장학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업 전문성을 키워보는 자기 장학 활동이 있다. 전통적 장학,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식 장학이라고 했죠. 일상 장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이건 5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교장 교감이 비공식적으로 교실을 쓱 들러보면서 컨설팅 장학 활동을 진행하는 건데, 요즘에 학교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교사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요. 본인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계획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자기 장학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학교 교감 교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장학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지원. 또 다른 교내 자율장학의 형태가 연수가 있네요. 연수, 자체 연수.
자체 연수는 어떤 연수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 전주에 있는 우리 학교의 연수는 이러한 연수들이 있어요. 대개 수업 전문성 교과에 대한 교과 내용학에 대한 연수는 많지는 않아요. 어떤 연수가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되죠.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한 연수를 했어요. 방법. 줌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콘텐츠 제작은 수업의 컨텐츠는 어떠한 툴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연수를 진행했어요. 이러한 자체 연수도 교내 자율장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아리 활동도 물론 교내 자율장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학교의 동아리는 교사들의 동아리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림 동아리, 기타 동아리, 수업 동아리, 독서 동아리, 영화 동아리 다양하게 있어요. 이러한 모든 동아리 활동들도 다 교내 자율장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교내 자율장학의 형태, 능력에 따라서 알아봤고 경력에 따른 장학의 어떤 분류가 있네요. 경력에 따른 장학, 경력에 따라서 분류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장학을 적용해야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죠. 현재 우리 학교의 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20대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50대 교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평균 연령은 35세 안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젊죠. 선생님들이 젊어요. 선생님들 한 60분 정도 계시는데 자, 경력은 교사를 합격하고 나서 발령받아서 몇 년 되었는지라는 게 경력이겠죠. 그래서 생존 단계라고 우리가 교육학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생존 단계, 조정 단계, 성숙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존 단계는 이제 학교에 막 발령받은 1, 2년 차, 갓 1년 차를 생존 단계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임상장학이 적정하다라는 거예요. 임상장학은 뭐였나요? 임상장학은 학급 단위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면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누가 지원해 줘요? 장학 담당자. 장학 담당자는 누구를 얘기하나요? 장학 담당자는 이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요청하는 교사일 수도 있고 능력 있는 교사, 유능한 교사 또는 수석교사일 수 있고 또 장학사일 수도 있고 또 대학 교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능한 그 교과의 전문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장학 담당자라고 합니다. 장학 담당자라고 해요. 그래서 교사가 학급에서 수업을 할 경우에 이것을 도와주는 활동을 임상장학이라고 하죠. 이러한 임상장학은 갓 1년차 저경력 교사 1년 또는 2년 미만 교사에게 적당하다는 거죠. 임상장학. 이해할 수 있겠죠? 조정 단계에 있는 교사, 5년 이내의 교사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동료 장학을 통해서 임상장학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된 교사, 5년 이내의 교사들은 동료 장학으로 해도 컨설팅 장학의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동료 장학은 뭐였어요? 동료 장학은 피어 슈퍼비전이라고 했죠. 2명 이상의 교사가 사전에 수업을 계획하고 또 수업하고 분석하고 평가, 피드백하는 그러한 단계를 동료 장학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5년 이내의 교사들에게 적당하다. 이제 5년 이상 성숙된 교사들에게는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장학이 어울려요. 자기장학은 연수라든가 전문적 모임이라든가 동교과 모임, 동학년 모임 또는 교과의 세미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겠죠. 뭐 자기의 수업을 촬영해서 분석한다거나 대학원을 진학한다거나 전문 서적을 통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신장한다거나 요즘에는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유튜브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성숙 단계에 있는 교사들에게 물론 적용력 교사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되겠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러한 유명 유튜버들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적용형 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용형 예. 학교 현장에 현재 50명의 교사가 있는 학교가 있다 했을 경우에 자, 임상 장학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되고 동료 장학은 몇 퍼센트, 자기 장학, 약식 장학은 몇 퍼센트로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교과서 또는 교육학 책에 나와 있는 퍼센트인데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학교마다의 연령이 틀리고 나이대가 틀리고 또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많이 치중해 있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우리 학교처럼 경력이 적은 교사들이 많은 학교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건 한번 비교해 보면 자, 임상장학은 한 10% 정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50명이면 10%면 몇 명인가요? 5명인가요? 10%면 5명이죠. 100명이면 10%면 10명이기 때문에 50명이면 5명. 동료 장학은 20명이면 10명이죠. 10명. 자기 장학, 자기 스스로 하는 거 1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5명. 약식 장학은 60명. 60%면 몇 명인가요? 30명이겠죠. 30명. 100%면 60명이지만 50명이니까 30명. 자, 이건 약식 장학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랬죠. 옛날에 나와 있는 교육학에서 적용하는 그런 이론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학교에서 임상장학은 10%, 동료장학은 20%, 자기장학은 10% 정도, 약식장학은 60% 정도로 하면 적당하다라고 물론 노량진에서 교육학을 강의하는 강사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사의 마인드,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또는 이 약식장학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체 방법으로서 교사 스스로 자기장학 활동과 교장, 교감, 학교 차원에서 지원 활동을 해주라고 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컨설팅 장학 활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교내 자율장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내 자율장학,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또는 자기장학을 약식장학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교사 스스로의 어떤 마인드, 학교 차원에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잘 지원이 됐을 경우에 교내 자율장학이 이 성과가 있고 이 성과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이 학생들의 영향을 미치면 이게 학교의 발전이 오고 학교의 발전이 오면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교내 자율장학의 어떤 이 방법, 교내 자율장학의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교육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벌써 50분이 되었네요. 다음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내 자율장학까지 이번 시간에 마치고 바로 이어서 2차시 수업 때 임상장학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